자, 이번엔 상호 토론을 통해서 서로 간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지닌 후보가 8분의 시간을 활용을 할 텐데요. 상대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내놓은 공약과 정책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방적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필요시 사회자가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 미래통합당 하영재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8분 드립니다. 네, 우리 또 하영재 후보님 다시 또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 사천 MRO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토론을 할 때 제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서 1급 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에는 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법, 이것을 위배하여 인천공항도 MRO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국토위에 제출했고요.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김포공항이 항공기 정비업 MRO지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전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2019년 7월 수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자가 수행하거나 민간 전문업체의 서비스가 원활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그래도 법사위에 올라갔죠.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바로 법사위에서 지금 그것이 계류가 되고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법사위 전무원 법사위원장 법률 지식이 뛰어나죠. 여상규 국회의원께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위법에 위반해 가면서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법에 1급 국제공항인 인천 또 김포, 김해, 제주는 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국토위 또 그 담당하는 국토부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네. 저에게 황 후보 저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황 후보님께서 이것은 국토위나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스로 내리면 된다. 법률안을 이렇게 한번 교감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저번에 여쭤봤거든요. 한번 교감하셨는지. 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입법 주체가 그런 공사가 아니고 의원이나 정부이기 때문에 공사와 뭐 협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바로 위원 발의를 한 윤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서로 여건에 친하시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저라면 내가 항공우주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와 경쟁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왜 굳이 이 법 자체를 낸 목적이 우리가 한국공항공사법이 바뀌었으면 또 모르는데 바뀌지도 않고 내한테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 그걸 좀 접촉을 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은 그 20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때인데 저라면 제가 황영선 후보라면 특히 황영선 후보께서 맡고 계신 그 정책을 감안해 볼 때 친하고 하니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경쟁이 되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굳이 MRO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비행기 자체 정비가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우리 어렵게 만들어야 했다느냐. 저는 저 같으면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토부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이래가지고 다시 또 하나 더 우리의 숨통을 쬐는 것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예컨대 사천공항 중정비 2주에서 1개월밖에 안 되고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 엔진 업체 등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걸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래 되면 우리의 MRO 사업은 그 국토부와 국토위 때문에 점점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예, 그건 MRO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협의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황 후보님 예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저 브레이크카드 크게 그려 놓으셨는데 좀 뜻이 좀 모호합니다. 저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캠프에 정책팀들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해서 보니까 다소 좀 기분이 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조 만드는 것 또는 인구가 1.8배인데 거창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산은 적어요. 뭐 이래서 하는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해서 좀 매각하게 해주셨으면은 더 좋았을 것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을 왜 이거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냐고 좀 비꼬는 듯한 생각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3천 딱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이 딱 보니까 3,324억이 작다 이건데 잘 아시겠지만은 그 그룹의 4에서 3 그룹으로 올라갈 때 키를 잰다 보면 사람이 키가 175인 사람은 180에 비하면 5cm가 작고요. 170에 비하면 5cm 큽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위로 올라간 기준에 하다 보니까 다른 평균치보다 위로 올라간 쉽게 말씀드리면 체급 하나 올렸죠. 체급 올려가지고 그 체급 기준으로 본 게 차이가 3,324건 이것을 가지고 일견 보기로는 왜 그리 일을 못 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장군보다도 적게 예산을 땄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 예산 확보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그 앞에는 C4, CA4 그룹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쪽 평균보다 많았거든요. 많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따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옆에 있는 통영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사천시보다 인구가 많아도요 오히려 예산이 작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저라면은 일단 참 열심히 잘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차피 위에 그룹을 하나 올라갔으니 그러면 열심히 해서 이 갭을 좀 위에 올라간 갭을 좀 줄이도록 노력해봐.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플러스 해가지고 또 예산 확보하시기 많은 힘이 드시겠지만은요. 예산은 그렇게 쉽게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왜냐하면은 복지 예산하고 농어촌 예산이 굉장히 이제 이 포션이 높은데 어떻게 인구도 줄어들고 우리나라 농어촌 예산이 크게 증가되지도 않을 걸 확실히 아시면서 어떻게 4조 전체 지역공사 전체입니다. 아까 사천시 4조는 아까 제가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캠프 헷갈려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4년 동안에 4조의 예산을 이렇게 올리겠다 할 수 있는지 또 사천시 예산만 하더라도 어떻게 4년 동안에 2배로 올릴 수 있는지 그건 혹시 마이너스 손인지 또는 네, 30초 남았습니다. 만지면 되는 그런 좀 너무 여건으로서 너무 좀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우려가 좀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5초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8분이라는 시간이 비교적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질문과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까지 안배를 하셔서 상호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황인성 후보의 상호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8분 드리겠습니다. 네, 하 후보님. 예.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사천시 예산이 유사 지자체보다 뭐 3,324억 원이 적다는 제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 왜곡이라고 하셨죠. 그건 제가 아까 양해 말씀드렸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건 명확히 그 보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문자로 적혀 있어요. 11만 명 규모의 시 가운데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한 곳이 있냐 이러면서 시민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시가 어딘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제 바로 그 시민이 누군지 밝혀졌어요. 어제자 경남일보 기사를 보면 예산 관련 현수막에 대해 사천시와 사천시 관계자가 꼭 하 후보님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선거 중립 위반입니다. 하 후보님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생각합니다. 보세요. 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천시와 사천시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 개입을 중단하시고
선거 중립의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신지. 기다려보세요. 사천시가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라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한 내용이 왜 사실 왜곡인지에 대해 하 후보님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3,324억 원이 동료들이 알겠습니다. 아까 들었으니까 동료들이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빠진다는 이야기를 텔레비 좀 비춰주세요. 이게 사천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정공시입니다. 사천시 재정공시 제1호 금년 2월 28일자예요. 여기 보세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3,324억 원이 적습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까? 사천시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속한 유사지방자치단체가 19개입니다. 여기 있듯이 강릉시, 춘천시에서 19개. 우리 사천시 예산은 평균 미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시 의왕시만 빼면 맨 꼴찌예요. 의왕시 다음인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러면서 3천 몇백 원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명예를 훼손하시고 하는 거고 패미하는 겁니까? 사실 왜곡입니까? 아니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공시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네. 인용한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게 왜 사실 왜곡입니까? 제 말씀은 프랭카드 내용이 됐습니다. 과연 그게 됐고요. 달성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1조 인구가 우리만한 규모의 시가 1조 이상 한 게 있으면 밝혀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밝혀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사천시와 인구가 유사한 그런 지방자치단체 예산입니다. 우선 상주시 10만도 안 돼요. 9만 8천 밖에 안 되는 시입니다. 거기서 1조 2천억 원이에요, 예산이. 그리고 정읍시도 한번 보세요. 이게 10만 밖에 안 된 도시입니다. 우리는 12만 5천인데 1조가 넘습니다. 자, 이러고도 이걸 사실 왜곡을 제가 드린 말씀 아니죠, 그거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통영시 이야기도 했습니다. 통영시가 그 말고도 인구 많은.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C-3에 속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C-4에 속하는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데 그런데 보십시오. 예산 규모는 다 우리보다 높아요. 이런 엄연한 사실을 두고 사천시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 확보의 노력이 좀 덜한 것 같다 하는 엄연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사실 왜곡이라고 그러고 패미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명예회복이라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분명히 하세요. 왜곡이란 말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룹에 속했을 때는 이런 사실과 진실 왜곡에 의한 피해자이고 이걸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 싸워왔어요. 자꾸 그렇게 어물거리지 마십시오. 왜 분명한 사실을 놓고 다른 핑계를 댑니까? 그룹에 있을 때는 됐습니다. 더 높았죠. 그 문제는 좀 보시고 하시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제가 좀 그냥 안 하려고 이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천 남해 하동군 예산만 비교해봐도 남해는 인구수를 나누면 남해 하동은 1,300만 원씩을 써요. 예산이 1인당 예산이. 사천시는 600만 원입니다. 이러고도 사천시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죠. 제가 물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왜 헷갈리게 좀 현수막을 잘 만들었으면은 그리고 어떻게 사조를 만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기회도 공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유롭게 부분은 진행하시고요. 계속해서 답변했어요, 중간에. 그 부분은 우리 이 시청자,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공항 건설과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법이고 한국공항공사법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다른 국내 공항을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 후보님이 주장한 1등급 운영 증명을 받은 공항은 MRO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네, 시행령. 저도 갖고 있습니다.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공항공사법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나 다 같은 일반법이에요. 뭐가 상위법입니까? 이게 이 중에 특별법이 있어요? 같은 상위법인데, 같은 일반법인데, 개념은 그러니까 기능을 가지고 하는 상하이가 거지요. 없는 겁니다. 이거 기능 갖고 하는 거죠. 아니, 헌법과 법률과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주도하는 거니까 같은 일반법이고 상하이가 없는데, 아니 어째서 시행령이, 그것도 일반법의 시행령이 일반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이런 법체계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주장 차관을 지내시고 어이구.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신다고 그럽니까? 전 너무 이해가 그렇게 안 갑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틀린 말을 하면 제가 사계 충분히 1급 국제공항은 MRO를 사업을 안 된다는 것이 기본 그게 취지죠.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법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상위법이라고 주장하시는 하고님의 인식을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상 상위법이 되죠. 어떻게 시행령이 될수 있는 거죠. 일반법의 상위법이 됩니까? 40초 남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법이 그 같은 법률이라도 기능은 기능상으로 사계 공항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 취지죠. 후보님, 같은 법이면 뒤에 제정된 게 더 높지 않습니까? 높낮이가 없지만, 한국공항공사법은 여러 법이 있는데 여기서 인천은 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천공항은 그 뒤에 만들어지고 이걸 앞으로 민영화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다시 법을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같은 법을 놓고 높낮이를 따지는 그 자체가